네, 안녕하세요. 이기적 SQLD 강의를 맡은 강토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파트 5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1번부터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여기 20번까지 풀었고요. 자, 21번 문제는 이 SQL문의 실행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란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실행 순서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시고 이대로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제가 좀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쿼리처럼 이렇게 한번 있으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게 프롬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은 정보를 일단 어디서 가져올 건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행되는 게 웨어절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행만 가져올 수 있도록 조건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목이 수학이 아닌 것만 필터링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되는 게 그룹바이예요. 그룹바이는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이제 대상을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학생 아이디를 기준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룹핑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해빙이 실행이 됩니다. 해빙 같은 경우는 이미 집계가 완료된 대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셀렉트가 실행이 되면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더바이가 있다면 오더바이가 여섯 번째로 실행이 돼서 출력하는 대상을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재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이 순서 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4번이네요. 참, 4번 맞나요? 4번 맞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테이블에서 아래의 SQL문과 다른 값을 반환하는 SQL문을 고르시오. 자, 이건 제가 PPT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칸 줄여가지고요. 네,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고 일단 이거부터 같이 눈으로 풀어볼게요. 지금 이 웨어절에 보시면 in이라는 연산자가 있고 컬럼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다중 컬럼 연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in이라는 연산자를 쓸 때 이렇게 써요. 컬럼,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있으면 컬럼이 1, 2거나 5하죠. 컬럼이 2이거나 컬럼이 3인 거.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컬럼에 하나의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즉 다중 컬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A, B라는 컬럼이 있고 in 1, 1, 1, 2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자, A가 1이고 B가 1이거나 자,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A가 1이고 B가 2이거나 뭐 쭉쭉쭉. 그래서 이 같이 묶인 내부적으로는 AND 조건,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는 OR 조건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cal1과 cal2가 이제 in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했고, 첫 번째는 cal1이 x이고 cal2가 y인 거, 이거네요. 자, 요거 하나 찾았고요. 혹은 cal1이 kk이고 cal2가 bb인 거. 자, 요거죠.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했을 때는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x, y랑 kk, bb가 나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1, 2, 3, 4 이용했을 때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cal1과 2가 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cal1과 cal2가 A이면서 B인 거 이거죠. 그리고 X이면서 KK인 거 여기
A이면서 B인 거, 그 다음에 1이면서 2인 거, 그리고 Y이면서 BB인 거. 자, 이렇게 5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앞에 not이라는 개념이 붙었습니다. 자, 이 not이라는 개념은 이제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true였던, 참이었던 거를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이었던 거를 true로 만든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이랑 2가 똑같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false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not을 붙인다거나 혹은 여기 기호를 이렇게 not equal로 바꾸면 여러분들은 true라고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not이 없었을 때 조건에 일치하는 게 5개였는데 이게 전부 뒤바뀌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게 false가 되고요. 이렇게 조건에 틀렸던 게 true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을 실행했을 때는 x, y, k, k, bb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 했을 때 x이고 y인 거 혹은 kk이고 bb인 거.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and or로 그냥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완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데이터로 찾아보면 x이면서 y인 거 요거랑 또 뭐 있죠? kk 혹은 kk이면서 bb인 거 똑같죠? 자, 2번도 같은 개념이고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자, x이면서 kk인 거. 자, x이면서 kk인 거 이거죠. 자, 혹은 y이면서 bb인 거 요거네요. 자, 결과가 다릅니다. 일단 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4번도 한번 좀 봐볼게요. 4번도 자, 먼저 여기 x가 칼1이 오타 났네요. 1이 빠졌습니다. 칼1이 x 여기 있죠. 하나 둘입니다. 자, 혹은 칼1이 kk인 거. 자, 혹은 칼1이 kk인 게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 뒤에 조건도 좀 볼게요. 칼2가 y 혹은 bb인 거니까 y 혹은 bb인 거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AND 조건을 이용해서 앞, 뒤가 모두 일치하는 대상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맞는 요거와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실행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답은 3번이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웨어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컬럼 A는 1, O와 B는 2, and C는 3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연산이 실행되는 순서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nd는 O와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할 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B가 2이면서 C가 3인 거 혹은 이걸 처리하고 나서 이 위에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약간 여러분들이 그 and를 곱하기 OR을 플러스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1 더하기 2 곱하기 3을 했을 때 이거를 먼저 자, 이 1 플러스 2를 먼저 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무조건 5와 먼저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괄호를 쓰시면 돼요. 자, 괄호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먼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장 먼저 이 괄호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밑에 있는 괄호 풀고 세 번째로 요 조건도 맞고 이 조건도 AND로 묶이는, 즉 둘 다 맞는 조건을 뽑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풀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랜트 DCL 관련된 문제고요.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좀 더 줄이고 네, 이거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빨간색으로 바꾸고
여기를 관리자가 아니라 A라고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로 바꿀게요. 자, 사용자 A가 어떤 select라는 권한을 with grant 옵션과 함께 지금 B에게 줬고요. 또 B가 또 이거를 C라는 친구한테 select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with grant 옵션을 또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C가 또 D한테 select 권한을 with grant로 줬다고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A가 B에게 줬던 select 권한을 다시 revoke, 그러니까 회수를 하면 이 C와 D는 권한이 남아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사실 이 경우에는 답이 경우에 따라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잠깐 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revoke를 했을 때, 뭐 revoke 어떤 권한 from B라는 사용자부터, 자, 여기서 뒤에다가 캐스케이드라고 작성을 하시면은, 자, 이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는 내가 with grant 옵션으로 권한을 줬던 그 대상도 연쇄적으로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잖아요. A가 B한테, C한테, D한테 이렇게 with grant 옵션으로 연속적으로 줬어요. 그러면 얘를 회수를 할 때 캐스케이드를 사용을 하면 얘가 with grant 옵션으로 줬던 것도 또 이게 아니라 자, with grant 옵션 줬던 얘도 뺏기고 D도 뺏기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둘 다 그런 권한이 없겠죠. 자, 근데 만약에 캐스케이드를 안 썼다 그러면 그냥 이 B만 뺏기는 거예요. B만 회수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select 옵션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답을 좀 봐볼게요. 자, 답이 23번, 즉 답이 4번으로 나온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리보크 할 때 캐스케이드를 이용을 한다 라는 식으로 해야 보다 정확한 답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캐스케이드를 안 썼다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24번 문제는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 내용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드랍 테이블 했을 때 이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옵션은 어디다 쓰는 거냐 라는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다 제가 강의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오시면 문제풀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특정 테이블을 삭제하고 싶을 때 드랍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을 없앨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라는 조건까지 줘버리면 나는 이 제약 조건까지 같이 삭제해버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을 없애고 싶어요. 근데 이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지금 빌려 쓰고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외래키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때 요 애들이 on delete, 뭐 예를 들어 restrict 이런 제약 조건이 걸려 있다면 이 데이터를 지우게 되면 얘들이 우리 지금 데이터 빌려 쓰고 있으니까 없애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에러가 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를 같이 쓰면은 이 테이블을 삭제할 때 얘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제약 조건들도 다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요, 이거는 사실 S를 붙인 게 더 정확하긴 해요. 근데 S를 붙이든 안 붙이든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1번 테이블의 구조만 삭제된다? 아니죠. 테이블 자체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캐스케이드는 오라클에서 쓸 수 있지만 SQL 서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MS SQL이라고 하는 게, 자, 이게 SQL 서버예요. 제가 이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를 해보니까 이 캐스케이드라는 개념은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SQL 서버라면 이 제약 조건을 먼저 지우고, 좀 살짝 다시 한번 지울게요. 자, 만약에 SQL 서버였다면 제약 조건 따로 지우고 그리고 나서 테이블을 삭제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요 내용이네요. 근데 테이블을 먼저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 where키 먼저 삭제해야 테이블이 삭제가 되겠죠, 순서상. 자, 4번은 이제 이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자, 이거는 뭐 따로 풀진 않을게요. 이 각각에 대한 정의와 어떤 문법들이 있는지 꼭 암기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2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제가 한번 예시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다음 보기의 셀렉트문을 실행했을 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런 거 푸는 방법이, 자, from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되죠. 뭐 따로 외워줄 조건 없으니까 이 5개 쭉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카운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기 함수를 쓸 때 따로 그룹 바이가 없으면요, 전체를 대상으로 테이블 전체 대상 그룹 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뭐 한 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카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에 MVL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풀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MVL 없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위에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고요. 이 쿼리를 실행을 했을 때, 자, 결과가 3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count라는 이 집계 함수는 특정 컬럼을 넣었을 때 null이라는 값을 제외하고 숫자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나온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다가 제가 MVL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MVL은 얘가 값이 null일 때 그 대체할 값을 출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0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카운트 할 때 이 null이 0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영구적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쿼리를 실행하는 순간 임시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카운트를 셀 때 얘는 이제 null이 아니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이제 출력이 된다는 거고요. 빠졌네요. 잠시만요. count mvl, 0 from my test. 제가 이거를 잘못 써버렸네요. 네. 아유,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네, 그래서 5개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MVL이 그렇게 처리가 된 거고요. 자, 그래서 1번은 5가 나왔어요. 2번은, 자, 이번엔 sum이에요. 여기 MVL이 있으니까 0으로 바뀌었겠죠? 5, 5, 10 다 더하면 20이고요. 나누기 4 했을 때 얘도 5가 나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AVG 해가지고 이번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 MVL이라는 함수에다가 AVG라는 함수에 그냥 이렇게만 써볼게요. 자, 그럼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조금 다르게 지금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MVL 붙여버릴까요? 아니지. 자, 이 AVG가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냐?
우리가 보통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해요. 데이터가 5개니까 5 플러스 널 플러스 5 플러스 널 플러스 10 5개니까 나누기 5. 자, 근데 이 오라클에서는 널이라는 데이터가 정상적인 산술 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AVG는 어떻게 처리하냐? 널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나누려는 값에서 널 개수만큼 제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6.6666 이런 값이 나온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MVL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가 이제 4가 나왔죠. 자, 4가 나온 이유는 5, 0, 5, 0, 10을 다 더하면 20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널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5가 처리됐겠죠. 그래서 답은 4가 나온 이 3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민 같은 경우는 그냥 이 MVL일 때 여기 5, 5 들어갈 거고 전체 중에 최소값은 5니까 나올 겁니다. 5가.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28번이죠.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여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주어진 결과값을 반환하는 SQM은 무엇이냐? 이 아래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쿼리가 있는데 먼저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클래스를 기준으로 그룹 파일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 똑같은 대상들끼리 그룹화가 되어서 A, B, C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count라는 집계함수를 쓰는데 count는 이 그룹한 대상별로 행의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count asterisk 같은 경우는 뭐 널이 있든 뭐 있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개수를 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A가 3개, B가 2개, C가 2개 있으니까 결과가 달라서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자, 바로 한번 2번 문제 봐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카운트한 디스틴트 값이 들어왔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 일단 여기는 똑같죠. 그룹 바이 됐고 그 다음에 이름을 딱 봤을 때 중복되는 대상을 지금 디스틴트로 제거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조조라는 애가 하나 있을 거고 얘는 뭐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유비관도 그대로 나오고 여포 하나로 중복이 제거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카운트를 셌을 때 하나, B에 2개, C에 하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남은 애들도 좀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카운트 1로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카운트 에스터리스크, 카운트 뭐 1, 카운트 0 이거 그냥 전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카운트 1이라고 해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카운트 에스터리스크랑 똑같구나. 그럼 얘 똑같이 3, 2, 2가 나왔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문제가 이런 게 좀 괜히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잘 이해하시면 문제 실행 읽는 법을 아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봐볼게요. 먼저 from myTest 해가지고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카운트를 하려고 해요. 근데 카운트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케이스 웬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쪽에서 한번 봐볼게요. 같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운트 1을 하게 되면 똑같이 카운트 all과 똑같은 결과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뭔가 추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는 그냥 에스터리스크를 쓰겠습니다. 자, 코마가 빠졌네요. 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myTest라는 테이블에는 총 7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기준으로 카운트를 했을 때 7개가 나왔고 얘들은 지금 좀 개수가 달라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이 케이스 웬을 하면서 데이터가 임시로 치환이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 클래스가 A이면 나는 1로 치환을 하겠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이 케이스 문법에서 else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시면 null 값으로 세팅이 돼요. 근데 우리가 카운트할 때 null 값은 제외하고 세죠. 그래서 얘는 3이 나온 거고요. 자, 아까 결과를 보시면 자, 여기 result라는 컬럼으로 3 나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도 똑같아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 컬럼을 봤을 때 b면 1로 아니면 null로 하겠다. 그럼 이제 여기가 1이고 나머지는 다 null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카운트 했을 때 null은 다 제외해버리고 2가 나온 겁니다. 사실 그냥 이 출력되는 형태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캐치하시는 분들은 서버는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함수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것도 한번 이 윈도우 함수 중에 여기서 나온 이 순위 함수는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풀면 되냐, 이 결과만 보고 풀 수 있어야 돼요. 딱 아래 봤을 때 오버가 나온 거 보고 아, 이거 윈도우 함수다 라는 거 캐치하시고, 딱 내용 봤을 때 어떤 순위 함수가 들어간다, 그럼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여기 동순위 다음에 그 다음 순위를 부여를 할 때 순위를 건너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순위가 있으니까 그 다음이 4등일 줄 알았는데 순위를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얘는 댄스 랭크예요. 자, 한번 다른 것들도 좀 비교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셀렉트하고 랭크가 들어간다,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나오냐, 1 똑같은 순위 들어가고 그 다음은 한 칸 건너뛰었죠,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5, 6.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 180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동순위 들어가고, 자, 여기 7, 8 건너뛰었죠. 그러면 여기가 자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 순위를 건너뛰는 걸 랭크, 건너뛰지 않는 거는 댄스 랭크. 다 필요 없고 그냥 위에서부터 1, 2, 3, 4, 5, 6 쭉 할 거야 라는 게 로우 넘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 쪽 보시고 이걸 판단해서 문제를 풀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예요. 이것도 약간 좀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요 윈도우 함수 중에 이 값의 범위 언바운디드를 아시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쿼리로 한번 같이 좀 봐보겠습니다. 요 윈도우 함수가 그 SQL 활용 쪽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내용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자, 먼저 제가 테스트할 데이터는 여기 연봉이랑 어떤 특정 직업, 직장이랑 그 직원들의 아이디 정보를 지금 가져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먼저 여기 1번 sum 한 다음에 오버에 아무것도 안 써도 상관이 없느냐,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좀 길어 보이지만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빠졌네요. 잠시만요. sum 하고 오버에다가 그냥 괄호만 있었죠. 네, 이렇게 해도 잘 실행이 됩니다. 자, 윈도우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테이블에 행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sum은 이 행들의 셀러리, 얘의 모든 합계, 이거의 모든 합계를 지금 구한 겁니다. 여기가 총 107개 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시면은 이런 거를 이 직업 아이디별로 뭐 합계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기준 위아래만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여기 2번, 3번, 4번 같은 내용입니다. 자, 2번 한번 봐볼게요.
어, 2번은 아까랑 다른 점이 이제 파티션 바이, 뭐 오더 바이 이런 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실행해 놓고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뭐 나머지는 그냥 비교용으로 제가 출력한 거고, 여기 파티션 바이를 하게 되면 이 특정 잡 아이디를 기준으로 약간 그 막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무실 같은 거 보면은 파티션으로 막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파티션별로 처리가 됩니다. 약간 그룹 바이랑 살짝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직업별로, 여기는 그냥 샐러리로 바꿀까요? 자, 직업별로 이 연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할 거야. 여기까지 하면은 이 직업별로 요 가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range between, 이거는 내가 행을 어디까지 처리할 거냐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unbounded preceding, 그러니까 경계가 없이 이전, 경계 없이 이후, 즉 만약에 제가 여기 이 친구의 급여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이 잡 아이디일 때, 그러면 얘 기준으로 위, 아래 전부 다 본다는 거예요. 자, 파티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에 이 친구 상태에서 이 썸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해져서 값이 나온 거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unbounded preceding이 지금 이후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류가 납니다. 여기서는 following 혹은 current row가 나와야 돼요. 자, current row는 밑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실제로 이렇게 preceding을 2개 연속으로 써버리면 그 범위를 잘못 지정했다 라고 에러가 납니다. 자, 4번, 그럼 current row는 어떤 개념이냐? 자, 아까랑 다른 점은 unbounded following을 current row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랬을 때 뭐 이걸로 한번 봐볼까요? 자, 잡 아이디별로 지금 가격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리를 했고요. 보시면 현재 이 행을 더했을 때 자기 자신만 더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행을 더했을 때 이전부터 현재 행까지만 더해진 거 볼 수가 있죠. 자, unbounded preceding일까요? 만약에 세 번째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현재 나까지만 더해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적값을 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범위 조건을 이용하면 풀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 30번까지 한번 풀었고요. 다음부터 3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